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제2윤창호법이 적용돼 시행된 이후에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대구 경북에서는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벌써 밝혀진 것만 4번째입니다. 기강해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최근 발생한 이 경찰관 음주 적발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경북 경산시 관내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A 경위는 이날 장례식장에 갔다가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새벽 2시경 그 대구 수성구에서 그 주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됐는데요. 적발 당시 0.14%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됐습니다. 취소 수치죠? 그렇습니다. 그 취소 수치가 0.08%였는데 네. 0.14%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술을 마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제2윤창호법 적용 전의 기준으로 따진다 네. 하더라도 이때는 0.1%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뭐 앞서 경찰관 음주 적발이 이전에도 3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경찰 기강해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 교수님? 그야말로 특히 경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죠. 이건 뭐 그야말로 실제로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근래의 그 사건을 봐도 지난 7월 29일이죠.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한 분이 0.07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는 중에 시민의 신고로 오히려 단속이 되는 이건 반대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네. 그리고 또 같은 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의 경위가 이 혈중 알코올 농도 그야말로 0.08 지금 0.08이 이제 취소 수준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경에도 문경에도 문경 경찰서 소속 경장 한 분이 0.164 완전 만취입니다. 0.164 정도 이런 상황이었죠. 또 이번 문경의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이 경찰이 음주 운전에 가다가 도로 표지판을 또 들이받았어요. 뭐 큰일 날 뻔한 거죠.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문경 사례 지금 살펴보면은 동승자 그러니까 친구들 역시도 경찰관이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네.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경찰관이었는데 동승자도 경찰관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동승자도 처벌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를 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경시 점촌 사동에 있는 불정지역 국도에서 33살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었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당시 승용차에는 이제 함께 술을 마신 2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왜 문경까지 왔느냐? 3명이 이제 같은 친구였거든요. 네.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날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고 또 이를 방조를 한 사람도 역시 경찰관. 참 많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공분을 살만한데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곧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직장인들도 아침에도 이 불면 걸린다 이런 인식 때문에 뭐 회식 자리나 아니면 그냥 사적인 그런 모임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경찰들이 그것도 친구도 경찰인데 서로 말리지 않고 같이 동승을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정말 뭐 비뚤어진 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공직자는 특히 또 경찰관은 탈모범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 음주 적발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도 지적이 돼 왔죠. 그래서 이 경찰 내 기강 해이한 정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기강 해이만이 아니고 지금 근래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경찰관이 이제 남자 경찰관이 이제 여성 성추행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사건.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받은 사건, 금품 수수 사건인데 네. 대구 동부 경찰서가 그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대구의 같은 서부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경찰 공무원이 채팅으로 통해서 만난 여성을 모텔에서 자고 있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고 이거 일반인이 이런 일이 있어도 사실 이건 뉴스잖아요. 그럼요.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 대구 강북경찰서, 경북 7곡이라는 이제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강북경찰서 소속 지구대 소속 이 경찰 한 명은 그 주차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만난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그 사건 해결 대가로. 네. 참 이 그 성추행 또는 이 금품 수수 뭐 크게 지금 두 가지인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대구 경찰청에서는 각 그 이 산하 경찰서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로 될 일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도를 불법 넘어섰다는 촬영, 거죠. 뭐 네. 뇌물수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를 넘은 경찰들의 그런 사건들 기가 좀 찹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의견 들어볼 텐데요. 자, 시민단체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승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승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느껴지십니까? 네, 그 시민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 법이 문화로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원래 음주운전에 엄격한 분들도 있었고, 또 윤창호법을 자세히 모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과 홍보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야 좀 더 이 법이 시민들 사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은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관이 오히려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음주 사고를 내는 이런 문제. 시민단체 대표로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심판이 편파적이면 누가 그 게임과 규칙을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음주운전 자체도 나쁜데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하위공직자의 비리의 무게가 다르듯이 더 엄격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음주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크죠. 네.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상급 관리자의 책임도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음주운전 게다가 불법 촬영, 뇌물수수 이런 경찰의 기강해가 도를 넘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문제가 반복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한두 명씩 처벌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그 간부급들 그리고 순경급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고요. 네. 그 무엇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죠. 그 지역사회 고위층 인사와 토호들의 비리가 만연한다면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제보 기분 시민인 하급 경찰관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함께 필요해야 그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대표 허승규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시민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실제로 이 적발 건수를 들여다보면 좀 확연하게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찰관들이 이런 그 음주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이에 시민들은 오히려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윤창호법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윤창호 상병이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그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음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음주운전 수치가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과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는 무려 31.3%나 줄어든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0.9%가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2,082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보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26명이 줄어든 1,8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사업용 차량 또 보행자 등 정부가 집중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인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네. 지역별로는 광주가 44.2%가 줄어들었고요. 울산이 42.9% 그리고 서울이 27%나 감소하는 등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전년보다 25.4%가 늘기는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63명이 줄어든 아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결과만 놓고 봐도 시민들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왜 술을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마시다 보면은 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지난 6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었죠.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근 한 달간의 통계를 보면 네. 작년에 대비해서 한 40% 이상이 줄어든 건 확실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죠. 조금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단순 음주 단속 건수가 올해 요 기간에 489건이었어요. 작년에는 706건이었습니다. 한 40% 정도 그렇죠. 줄었네요. 예, 정확하게 40.7%가 나오는데 올해 489건 중에 정지가 146건 그리고 취소가 293건 이렇게 나왔죠. 또 다음에 통계 수치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단순 음주 단속 적발이 아니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한 건수. 이거 중요하죠. 사고 여기서 많이 나잖아요. 윤창호 같은 젊은 친구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대구 경북을 보면 올해 43건입니다. 작년에 78건이 발생을 해서 작년엔 2명이 사망을 하고 무려 129명이 부상을 다친 것에 비하면 올해는 단속 적발 건수도 43건으로 한 40% 줄어들었고 또 더 다행인 것은 올해 이 기간에 43건 중에 사망자 숫자가 한 명도 없었다. 네. 굉장히 다행이죠. 그리고 67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도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술이 술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술자리도 좀 많이 하고 마시는 편입니다만 술을 마시면 첫째 운전대를 안 잡아야 맞아요. 되죠. 안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래에 6월 25일 이후에 또 우리 또 술 문화도 좀 제법 바뀌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제 가다가 근래는 거의 식사 겸 반주 겸해서 한 1차 정도 하고 간단하게. 한 10시, 11시 정도에 네. 마무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단속 건수도 줄었고요. 또 부상자 수치도 많이 줄어든 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없도록 분위기 자체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2윤창호법이 이제 시행될 때 좀 주류업계가 긴장을 했었어요. 이게 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긴장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류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회식 자리 그리고 술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1차만 술자리라고 2차는 이제 아예 없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치로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상당히 큰 이렇게 변화된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주류업계에 따르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매출이 10% 줄었다 이렇게 그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네. 음식점과 술집이 몰려 있는 이제 대구에 있는 동성로 또는 이제 달서구에 있는 상인내거리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이제 평일에 밤 10시 이후로 이제 손님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 울상을 짓고 있고요. 또 한 음식점 사장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평일날 파는 주류 매출만 따진다면은 수치가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크다.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평일 영업 시간은 앞으로 이제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식당들이 거의 다른 나라와 다르게 24시간 운영을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당들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음주 문화가 조금 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어떤 과도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번외로 이 단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단속 때 사용하는 측정기 그 오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음주 단속, 저도 뭐 음주 단속을 이제 당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보통 음주 단속 측정기가 있잖아요. 네.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 측정기가 보통은 사용 연한이 7년입니다. 사용 연한이 생산된 시점부터 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노후화율이 53% 이럽니다. 절반의 2대 중 한 대. 다시 말하면 2019년 지금 기점으로 보면 이미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음주 측정기가 근 절반이다. 그걸 가지고 지금 측정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수치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심각한 것이 그 지역별로도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노후화율이 전국 2위입니다. 경기 남부 다음 순서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정과 관련 음주 측정 구매와 관련된 예산도 지금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줄고 있고 근 5년 동안 하면 1억 5천만 원 전후에서 거의 뭐 예산이 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새 것을 구입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윤창호법 적용하면서 처벌은 강화됐는데 그걸 측정하는 장비가 노후화됐다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그게 못 따라가 준다는 네, 거죠. 단속에 오차가 생긴다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사실 음주운전 그 단속을 당한 네. 시민들 입장에서도 측정치가 서로 다르다면은 굉장히 불신이 많이 믿을 쌓이게 될 수가 것 없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음주 측정기를 그 국가기술표준원이 4개월을 주기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4개월 주기로 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 약 4% 정도가 약간 오차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4% 정도 오차가 나오는 것들을 또다시 그 수치를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정을 했을 때는 또 0.5%가 또 수치가 그 오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그 음주 측정기를 결국은 이제 수치를 정확하게 바르게 잡은 뒤 경찰에 다시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데 네. 경찰은 어쨌든 사용 그 연한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오차를 그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수치로 인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주의를 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제 교통단속에 그 나서고 있는 경찰관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스스로도요? 만큼 네. 그 정부 당국에 이제 좀 더 그 필요가 있어 봅니다. 지금 예.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 마치기 전에요. 그 윤창호법 도화선이 된 음주 사고가 있었죠. 피해자 처벌을 지금 어떻게 권론이 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김 교수님. 네,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좀 화가 나네요. 그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그 사고를 낸 사람 이 박모 씨에게 징역 6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라는 젊은 친구는 사망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요? 강력하게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시민들의 경각심만 강조할 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내 경찰 음주 사건의 전반적인 이슈를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헬로